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예상치 못한 시장 침투. 2. 사유가 공개됩니다. 3. 세계가 탐내는 한국산 무기.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네요. 한국산 무기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이자 다시 도래할지 모르는 냉전 시대에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는 최고의 무기일 것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제 무기들이 이미 세계를 휘어잡고 있던 가운데 우리 한국산 무기는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어 엄청난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죠. 심지어는 기술이나 성능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다른 나라의 무기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K9 자주포는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그 능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는 한국을 대표하고 개발업체인 하나디펜스를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1999년 한국군에 첫 실전 배치가 되었으며 2020년 11월 성공적으로 전력화를 마친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운용 성능과 끊임없는 폼질 관리 및 성능 개선을 통하여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2001년 한국 방산기업으로는 최초로 튀르키예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까지 총 8개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 보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또한 K9 자주포는 계속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현재 K9A2 모델 체계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지난 2016년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K9A2의 핵심 기술인 고반응 화포 연구 개발에 착수하여 지난해 8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K9A2 모델은 탄약 100% 자동 장착 기능의 자동화 포탑을 탑재하여 분당 발사 속도를 높이고 운용 병력을 줄인 게 특징입니다. 포탑의 중기 관총 K6는 사수가 내부에서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적외선 카메라로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정확하게 적을 찾아내 사격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심지어 하나디펜스는 K9을 이을 차세대 자주포 개발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사거리를 70에서 100km까지 분당 발사 속도를 무려 10발까지 늘리는 한편 첨단 무인화 기술을 적용하여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성능, 경쟁력, AS까지 완벽합니다.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외신 역시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며 도대체 어떻게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지를 직접 분석하는 보도를 뉴스를 통해 보도했는데요. 인도 뉴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도의 다국적 영어 뉴스 채널인 미호는 한국의 무기 판매 폭발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매체에서 말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국이 무언가를 수출했다고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삼성이나 LG, 현대의 제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K-팝이나 K-드라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건 그것들이 아닌 바로 무기입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지난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폭발적이며 올 한해 무기 수출액은 무려 170억 달러 한화약 2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와 천물을 폴란드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폴란드 이외에도 한국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무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왜 그들은 동맹국인 미국의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은 미국 무기보다 저렴하고 이를 폴란드로 신속하게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무기의 부분 제조도 유지보수 및 토착 개발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트너 국가로 기술 이전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나토의 동맹국으로서 대부분의 한국 무기는 미국 나토군의 장비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건 역시 선택을 받는 이유입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은 작년에 세계 8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은 여전히 한국보다 순위가 높지만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판매보다는 자신들의 무기를 재입고하는데 집중할 것이기에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처럼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무기시장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완전히 다른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선, BBC, CNN 등 수많은 외신들이 한국 무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네티즌들 역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며 현재 세계 제1의 패권국이자 세계 무기 시장의 가장 큰 손으로 볼리는 미국 역시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K9 자주포와 다목적 무인 차량을 기반으로 미국 방산 시장에서도 우리 무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8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은 K9 자주포는 미국 애리조나 유마 사격장에서 운용 시범을 보이며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목적 무인 차량 역시 미국 국방부의 해외 교성 능시험 대상 장비로 선정되면서 K방산의 저력을 보였었죠. 특히 미 육군은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 장갑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당 테스트는 K10의 미 육군 탄약 재장전 기능과 K9A1 자주포의 M795 폭탄 급작 사격, 슈젠 스쿱과 신속 연사 사격 그리고 XM1113 신형 랩탄 사격 등의 이벤트로 구성되어 실시됐는데요. 급작 사격 발사에서 하나 직원들로 구성된 자주포 요원들은 최소한의 육체적 움직임으로 16초 만에 3발, 45초 만에 6발의 포탄을 K9의 155mm 52 구경장 포를 통해 발사하는 모습을 보이며 K9 자주포의 높은 반자동 운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부분인 XM113 랩탄 사격은 K9에서 발사되어 50km를 초과하는 사정거리를 기록했습니다. 미 육군이 XM113 포탄을 외국의 포병 장비를 통해 발사 시험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레르카의 시제 모델인 M129는 신형의 XM 907 155mm 58 구경장 포신을 통해 XM1113 포탄을 최대 70km 떨어진 것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데 K9의 포신은 52 구경장으로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5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도 최초의 사격에서 말이죠. 이에 외신, 관계자, 네티즌 할 것 없이 모두가 놀라고야 말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외국인들의 반응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차의 성능은 이미 입증이 됐다. 더 볼 필요도 없지 않나? 왜 이런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임원 건 한국인들의 기만행위가 아닐까 싶어. PZH-2000의 성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무기의 성능은 그야말로 가성비다. 가성비의 뜻은 말 그대로 가격 대비 뛰어나다는 거야. 그들의 낡은 고물 탱크는 PZH-2000의 대항마가 될 수 없어? 폴란드는 멍청한 짓을 한 거고 말이야. 아직도 멍청한 소리를 해대는 친구가 있군. 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난 이미 수많은 설명을 했어. 하지만 이 녀석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멍청이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고 난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설명을 하자면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게 아니야. 성능 자체로 놓고 봤을 때 매우 훌륭하다. PZH-2000과 비교 영상은 유튜브에 널리고 널렸어.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넌 아마 알게 될 거야. PZH-2000이 얼마나 돈값 못하는 멍청이인지 말이야. 제대로 영상이나 보고 오라고. 한국이 이대로 10년, 20년만 더 기다린다면 아마도 미국만큼 단단한 무기를 가지고 나올 것 같아. 물론 그때는 가성비가 아니겠지. 그렇지만 앞으로 사람들은 가성비보다 비싸더라도 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날이 오게 된 거야. 그때 한국이 선택을 받겠지. 아마도 그때 한국은 미국과 세계 2강 체제를 구축했겠지. 누구도 막지 못할 거야. 합국의 무서운 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야. 앵커도 말했잖아. 한국의 수출이라고 하면 삼성이나 LG의 가전이나 현대의 자동차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야. 과거에 한국은 삼성 왕국이라고 불리기도 했어. 하지만 이걸 봐. 이제 한국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팔고 무기도 팔고 식품도 잘 팔리고 있어. 심지어 문화는 세계 최고가 됐고 말이야. 생각해보니 그러네. 한국은 이제 모든 걸 팔고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상에서 먹히고 있어. 난 한국의 믹스 커피를 못 구해 못 먹고 있을 지경이야.
물론 세계에서 뛰어난 자주포나 전차 무기는 여럿 있어. 하지만 중국제는 믿지 못하고 러시아는 너무 낡았고 독일이나 미국 전차는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것을 구입해야 하는데 딱 하나밖에 없잖아. 바로 한국이야. 정답이 한국밖에는 없다는 거지. 폴란드가 멍청한 나라도 아니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이며 자신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정말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한국을 믿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여기 있어? 그래놓고 폴란드가 배신했다느니 하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해대는 녀석들이 아직도 지천에 깔렸다니. 정말 골사납다. 한국 무기는 미국 시장에도 발을 들일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해. 조만간 영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난 기다리고 있어. 한국이 군수 시장에서 성과를 이룬 때 EU 군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노르웨이 전차 입찰에서 어떻게든 한국을 이겨보겠다고 독일이 더러운 뒷공작까지 펼쳤는데 들통난 걸로도 모자라 입찰에서 승리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입찰은 독일 방산 역사상 최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르웨이까지 한국이 승리하게 된다면 유럽 전차 시장은 한국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드높아지는 K방산을 위상해 중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은 이길 수 없다고 수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은 표범이 동유럽을 지나 북유럽까지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 노르웨이의 2조 원 규모 전차 도입 사업이 결정되는데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제치고 승리할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현재 노르웨이군의 주력 전차는 레오파르트 2 이사 전차입니다. 1980년대에 도입된 전차로 이미 시대에 뒤처진 지 오래인 골동품이죠. 노르웨이군은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2조 원 이상을 들여 최대 200대의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과 한국의 K2 흑표 전차인데요. 올해 초 노르웨이 현지에서 두 전차를 대상으로 혹한기 테스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테스트 과정에서 추위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언덕길에서 퍼져버린 레오파르트 2와 달리 K2 전차는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하며 자동장전 장치를 기반으로 기동 중에도 빠르고 정확한 사격을 선보여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격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합리적이면서 성능에서도 우위에 있으니 흑표 전차가 승리하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외의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노르웨이군 기갑부대 전후회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밀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전차사업평가위원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르웨이 기갑 예비군 단체 기병 클럽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차 승무원 출신 전역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순식간에 레오파르트 2A7이 승리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이대로 노르웨이 수출이 무산되나 싶었던 그때 노르웨이 언론에서 충격적인 폭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 기병클럽은 레오파르트의 홍보 사이트와 흑표 전차의 안티 사이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병클럽 회장이 독일 탱크 제조업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게 들통났다. 기병클럽에서 레오파르트 2를 띄우기 위해 K2 흑표 전차를 비난하는 안티 사이트를 운용해 왔었던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게다가 기병클럽 회장이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인 독일 KMW에서 일하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게 경쟁사인 KMW에서 사주한 뒷공작이었던 것이죠. 결국 기병클럽은 노르웨이 전차사업평가단에서 완전히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동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당연히 K2 표 전차의 압승이었죠. 애초에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설계 이념 자체가 노르웨이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르트는 독일의 평야지대에서 기동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그런 전차를 산악지대가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눈으로 뒤덮인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반면 K2는 미군도 학을 때 썼던 한반도의 혹한기를 견뎌내야 하기에 어떤 기후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형인 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악 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덕분에 K2 전차는 올해 초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혹한기 테스트에서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하여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 로템과 노르웨이 최대 방산기업 콩스버그가 MOU를 체결하여 K2 전차에 탑재될 RCWS를 공동 개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F-35 전용 합동 타격 미사일 JSM을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기술에 있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군은 장갑차의 외부에 노출된 사격 무기를 전부 RCWS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총 사업 규모가 5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 로템이 세계 1위 콩스버그와 협력해 RCWS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죠. 콩스버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탄약 제조 회사인 남모와 K2 전차용 신형 120mm 탄약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남모는 미군 제식 탄약을 개발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유럽 시장판 쪽에 유능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르웨이 유력 방산 기업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는 K2가 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이 내세운 또 하나의 장점은 독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납품 속도였습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에 6개월 안에 24대의 K2 전차를 보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방산기업과 비교해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이죠. 심지어 노르웨이에 앞서 계약을 맺은 폴란드에 수출될 K2 전차는 한 달 만에 출고되어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 마련된 최종 검사장에서 시속 70km 주행 테스트, 호신 0점 조절, 수심 4m 잠수도와 시험 등 각종 종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철저한 품질 검증을 거쳐 올해 안에 20대가 폴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한국이 저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달 만에 완성된 전차를 선보이며 충분한 능력이 뒷받침된 자신감이었단 걸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서 한 달에 2에서 3대의 K2 전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약 이전부터 우리 군의 전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덕분이죠. 현대로템은 늘어난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직원 수백 명을 새롭게 뽑고 전차 생산 라인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K2 전차의 노르웨이 도입이 확실시되는 지금에도 몇몇 해외 네티즌들은 왜 옆 나라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전차를 사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굳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의존하는 게 현명한 일인 걸까? 독일이 더 안전한 선택지라고 생각해. 그러자 또 다른 노르웨이 네티즌들이 이를 반박하고 K2 전차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현대는 전 세계에 창고를 보유한 글로벌 해운 기업입니다. 가장 빨리 구매하려면 더 나은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전차 도입 사업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독일에서는 폐역 수순을 밟고 있는 구식 레오파르트 2H를 고려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8개월 이내에 24대의 새로운 전차를 인도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난질을 멈추고 계약을 체결하여 기갑부대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레오파르트 전차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이 유럽에서 레오파르트 1을 두고 갑질을 해온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원래 레오파르트 2 전차 개량형을 도입하려 했던 폴란드가 갑자기 한국의 전차를 구매하고 나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2015년 당시 폴란드는 노후화된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의 개량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폴란드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2P의 128대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다 됐는데도 단 한 대의 전차도 폴란드에 도착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인도 기한은 2023년으로 밀려나 버렸고 사업비도 폴란드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갑절이나 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2021년 12월 말에 겨우 20대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인도되었는데 대부분 차체에 균열이 있어 불량 판정을 받았었고 독일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지도 않아 자체적으로 수리할 방법도 없었죠. 그것도 모자라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에서 폴란드를 배제해버려 폴란드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방산 시장을 독일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라는 훌륭한 성능의 가격도 합리적이며 품질 보증까지 된 제품이 등장하자 전 유럽이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전차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VIP 고객 폴란드에서 열심히 유럽 마케팅을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여당 대표 야로슬라프 카진스키는 한국은 아주 좋은 파트너로서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가 매우 우수하다는 기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한국 방산이 점령하며 한국 방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계약과 각국에서 쏟아지는 한국 무기 구매 요청으로 역대 방산 수출 기록이 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독일과 중국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원인 산업경제연구원 키일슨 최근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 계약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정부 목표인 15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이 독일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아니나 다를까 일본과 중국에선 질투에 찬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한국이 대단하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국이라고 하면 강해 보이기도 하고 대국으로서 어울린다는 느낌도 든다. 한국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일본보다 3부 앞서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놀랍다. 유감스럽지만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지고 있다. K방산이 세계 무기 시장을 주도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과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팔린다고 만족한다면 어느새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를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하던 독일이 바로 그 예이죠.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선 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기술진들의 노력이 있기에 한국 방산이 멈추지 않고 정상까지 달려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날이 오는 날까지 열렬한 성원을 보냅니다.